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을 가지고 하는 구기 종목 스포츠가 특히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의 방심과 준비 부족은 경기 중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구기 종목 분야의 위험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경기 전에는 충분한 휴식과 식단 조절이 필요하고 꾸준한 훈련으로 경기에 적합한 몸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준비들이 미흡한 경우, 그리고 경기 중 지나친 승부욕으로 인한 거친 몸싸움과 자신의 몸 상태 이상의 힘을 급격히 내는 경우, 보호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기력의 차이뿐 아니라 자칫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손상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이 발목 관절의 인대 손상 또는 골절과 아킬레스 힘줄의 손상입니다. 이외에도 종아리 근육의 손상이 있으며 무릎 관절의 인대 손상, 허리 부상, 어깨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 손상, 팔꿈치 관절의 인대 또는 힘줄 손상 등이 있는데요. 미리 이러한 위험 요인에 대해 알고 대응한다면 안전하게 구기 종목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구기 종목 분야에서 즐겁고 안전한 실습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발목 관절의 해부학 및 손상 발생 기전을 이해하고 인대 손상의 원인과 그 예방법을 학습하고 발목 관절 인대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초기 처치법에 대해 습득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 충분한 스트레칭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보호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경기장 상태나 외부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등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일단 축구를 하다 보면 작게는 선수와 선수가 충돌할 때 일어나는 기본적인 타박상부터 해서요. 또 지금 발목이나 무릎, 인대 손상 또는 심한 경우는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근육 부상 같은 경우는 햄스트링 부상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급격한 턴 동작이거나 아니면 과한 스프린트 동작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햄스트링 부상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고요. 제 경험으로는 이제 앞서 말한 충분한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훈련장에 나왔다가 바로 훈련장으로 돌입했을 때 심한 사고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선수와 선수가 같이 점프를 했다가 내려오는 착지 동작에서 저는 몸이 덜 풀린 상태로 불안한 상태로 착지를 하다 보니 발목 관절이 돌아가고 이제 무릎도 함께 복합적으로 다치게 되면서 발목과 무릎의 인대 손상을 좀 심하게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굉장히 긴 재활 과정을 거치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선 충분한 수면, 또 수분 섭취, 영양 섭취가 필요할 것이고 무엇보다 완벽한 준비 운동이 가미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공을 사용하는 스포츠 구기 종목. 볼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승부에 집중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부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부상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죠. 사전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 잊지 마세요. 구기 종목 안전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앞서 보신 영상처럼 구기 종목 운동할 때에는 위험한 부상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수칙들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발목 관절의 손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목 관절 부상에도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발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목 관절은 정강뼈와 종아리뼈, 목말뼈 및 발꿈치뼈 등 여러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뼈는 인대와 주변 근육에 의해 안정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앞뒷 목말 종아리 인대와 발꿈치 종아리 인대를 발목 관절 가쪽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대들이 발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 발생하는 외력에 의해 부분 파열 및 완전 파열되기 쉽습니다. 이것을 발목 염자 또는 일반적으로 발목이 삐었다 또는 접질렸다고 하는 증상입니다. 파열되는 정도에 따라 1에서 3도 손상으로 분류됩니다. 인대가 부분 파열되었으나 발목 관절에서 불안정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를 1도 손상, 인대의 파열 정도가 심하고 발목 관절에서 약간의 불안정이 느껴지는 경우를 2도 손상, 그리고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었을 경우 3도 손상이라고 합니다. 인대 손상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발목 관절이 접질러지는 상태인 만성 발목 관절 불안정성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내재적 원인과 외재적 원인으로 나뉩니다. 내재적 원인으로는 나이, 성별, 신체 구성, 성분 비율, 신체적 체력 수준, 기술 수준 등과 같이 선수가 지니고 있는 원인을 말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나 경기장의 상태 등과 같이 외부적인 원인이 외재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의 복합작용으로 인해 스포츠 손상이 일어납니다. 즉, 운동선수들은 선수 자신의식인 내재적 원인으로 인해 스포츠 손상을 받을 성향을 갖게 되고 이러한 성향을 가진 선수들이 좋지 않은 경기장 상태, 습한 날씨 등과 같은 외재적 원인에 노출이 되면 손상받기 쉬운 상태가 되며 이러한 상태에서 선수 자신의 감당할 수 있는 허용치보다 큰 외력이 발생하는 특정 동작을 경험함으로써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포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포츠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목 관절의 인대 위험 요인으로는 이전의 손상 이력, 과도한 자세 흔들림, 비정상적인 발의 유형과 비정상적인 하지의 해부학적 정렬, 발목 관절의 관절 가동 범위 제한, 발목 관절 주변 근육의 약화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여 발목 관절의 인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발목 관절 인대 손상 예방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스포츠 마사지, 발목 보호기, 스트레칭, 밸런스 보드 운동, 스포츠 테이핑, 냉찜질, 근육 강화 운동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목 관절의 인대 손상을 경험했을 경우 손상 발생 후 최대 12개월 동안 스포츠 테이핑 또는 보조기 착용이 공고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테이핑 또는 보조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알려지진 않았으나 발목 관절의 위치 감각을 향상시켜 발목 관절 인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유 수용 감각 훈련 및 균형 훈련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고유 수용 감각이란 자신의 신체 위치나 자세, 평형 및 진행 중인 움직임에 대한 신체 내부의 정보를 파악하여 그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감각을 말합니다. 발목 관절 인대 손상을 경험한 후 지속적으로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을 느끼는 운동선수는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 고유 수용 감각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되는데요. 그래서 발목 관절 인대 손상의 재활 및 예방을 위해서는 고유 수용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밸런스 보드, 보수, 스타 익스커션 등을 이용한 균형 훈련 또는 신경근 훈련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목 관절에 제한된 관절 가동 범위가 발목 관절의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발목 관절 주변의 근육 스트레칭 및 알파벳 운동과 같은 관절 가동 운동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팔을 쭉 뻗고 벽에 의지해 섭니다. 한쪽 다리를 한 걸음 앞으로 내밀어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내민 다리는 살짝 굽히고 다른 쪽 다리는 꼿꼿하게 펴면 됩니다.
이 동작을 10초 동안 유지하고 10회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발바닥 중간에 고무밴드를 걸어서 몸 안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발바닥도 같이 몸 안쪽으로 당겨주면 되는데 10초 동안 동작을 유지하고 이를 10회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발목에 수건을 놓고 발목만을 움직여 A에서 Z까지 알파벳을 완성하는 운동으로 유연성 및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목 관절 인대 손상 예방을 위해서는 발목 관절 주변 근육의 강화 운동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발목 관절의 가쪽 번짐근의 근력 강화 운동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세라밴드, 터보 튜빙을 이용하여 쉽게 행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세라밴드 등을 이용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주어 발목의 내측, 외측 근육을 강화하거나 아래 위로 힘을 주어 좌측 굴곡 운동과 배축 굴곡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구 없이 체중을 이용하여 손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대와 같은 연부 조직 손상은 즉각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통증, 발적, 종착 및 발목 관절의 기능 소실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은 조직 치유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나 과도한 출혈과 부종은 회복을 지연시키고 국소적인 허혈로 인해 2차 손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출혈과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호, 적절한 부하, 냉찜질, 압박, 올림을 의미하는 폴리스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포츠 손상 발생 시 초기 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손상 발생 직후부터 폴리스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치를 받게 되면 손상 부위의 최소화와 치유되는 조직이 기존의 조직과 같은 배열을 이룸으로써 연부 조직의 효율이 최대화되어 손상 재발의 위험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 적절한 초기 처치를 받지 못하게 되면 발목 관절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발목 관절이 접질러지는 상태인 만성 발목 관절 불안정성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발목 관절 인대 손상, 특히 가쪽 인대 손상 발생 시 손상 초기에 흔히 발생하는 부종과 내부 출혈을 최소화하고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대의 파열 정도에 상관없이 폴리스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종과 관절 내부 출혈은 장기간 동안 관절 주변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관절 가동 범위를 제한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손상 초기에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온찜질과 완전한 체중 부하와 같은 행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폴리스 원칙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까요? 발목 관절 인대 손상의 발생 시 초기 처치로 적절한 폴리스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프로텍션, 보호입니다. 손상된 부위가 더 확장되는 것을 예방하고 혈종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동안 움직임을 완전하게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캐스트, 스플린트 또는 딱딱한 보조기를 사용해야 하며 발목 환자를 보호하고 목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도 손상 및 3도 손상의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운동을 통해 초기에 적절한 부하를 제공하는 것은 조직 재생의 형태학적 측면과 신경근 골격계의 기능적인 측면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부하의 크기, 기간, 빈도, 방향, 강도 등을 변형시킴으로써 조직 치유 과정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부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냉찜질 또는 저온요법은 근골격계 손상의 초기 처치로 가장 오래된 방법 중 하나로 냉찜질의 목적은 국소 부위의 피부 온도를 낮추어 손상된 조직의 대사 요구량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2차적인 국소 부위 저산소증과 부종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손상 직후부터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 2시간마다 20분씩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10분 적용 후 10분 휴식하는 것 또한 피부 화상 및 신경 손상과 같은 부작용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냉찜질과 온찜질에 어떠한 경우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냉찜질은 혈류량을 떨어뜨려 출혈을 억제하고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온찜질은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에 생기는 통증을 완화하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손상된 조직의 영양 공급으로 회복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운동 전에는 온찜질이 좋고 운동 후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냉찜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압박은 정맥계와 림프계 압력을 증가시켜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냉찜질과 함께 적용하는 것 또한 조직의 온도를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숭아뼈와 같이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 압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숭아뼈 주변을 스펀지와 같은 재질로 채운 후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상 부위를 높이 올려주는 올림은 정수압을 감소시켜 세포 간질액의 축적을 억제하는 것으로서 부종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바른 올림 자세를 확인해 볼까요? 그림에서와 같이 손상된 부위가 심장 높이까지 혹은 더 높게 올려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손상이 발생 직후 72시간 동안 HARM은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HIT, 열입니다. 손상을 입은 후 열이 발생하게 되면 손상 부위의 출혈이 증가하게 되어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뜨거운 물을 사용한 목욕, 사우나, 온찜질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알코올, 술입니다. 술을 섭취하게 되면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재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손상 후에는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러닝, 달리기입니다. 달리기와 같은 중등도 움직임은 손상된 부위를 더욱 확대시키고 그로 인해 손상 부위가 악화되면 물론 회복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사지입니다. 과도한 마사지는 손상 부위를 자극하게 되어 출혈을 증가시키고 부종이 더 심해져 손상 부위를 악화시키고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따라서 손상 직후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은 절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상 직후 72시간 동안은 HARM은 피하라. 원활한 회복과 재손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